자, 이번에는 그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혜를 추정을 해볼 때 일단 이런 형태일 것 같다라고 놓고 그 미정계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 형태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N의 n번 마이너스 1에 n-1 이런 식으로 A1y, A0y는 gx라는 비동차가 주어졌을 때, 비동차 ODE가 주어졌을 때 이 gx의 형태를 보고 yp의 형태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방법은 뭐냐? 일단 gx가 1일 때, 어떤 상수일 때는 yp 형태도 상수가 되겠다. 1차 함수일 때는 1차가 되겠다. 2차 함수일 때는 2차의 일반형이 되겠다. 3차면 3차 일반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이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고요. 그리고 앞에서 또 예제했던 것처럼 gx가 사인이나 코사인 삼각함수 있으면 a 코사인, b 사인 이런 식으로 둘 다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인은 코사인은 미분하면서 왔다 갔다 하죠. 하는데 예를 들어 요 하나만 yp라고 설정을 해주면 나중에 사인 형태가 튀어나오게 되면 이제 없잖아요. 그죠? 얘를.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1차 결합을 해줘야지 이제 한 번 미분하건 두 번 미분하건 그거를 좌변에서 정리를 하면 어찌됐건 사인 형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a 코사인, b 사인, a 코사인, b 사인 이런 식으로 둘 다 만들어 주면서 a, b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일 때도 익스포넨셜을 아무리 미분해 봤자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오니까 그 앞에 이제 계수, 상수 계수를 곱한 이런 형태가 yp의 형태겠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익스포넨셜과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으면 아까 예제에서처럼 이 다항함수의 1차 일반형을 앞에다 곱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익스포넨셜 앞에 2차가 있으면 2차의 일반형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익스포넨셜과 사인이 있으면 사실 익스포넨셜은 그냥 계속 익스포넨셜 나오지만 앞에서 사인은 코사인, 사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코사인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코사인, 사인 둘 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항을 1차 결합으로 계수가 A, B 따로 이렇게 해줘야지 yp 형태를 이렇게 잡아줘야지 우변에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겠다.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럼 11번 같은 경우도 사인이 있고 OX가 있으니까 요 앞에 2차 다항식의 일반형이 붙고 코사인도 있어야 되고 또 사인도 있어야 되겠다. 당연히 2차 다항식 일반형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이고,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지면 X가 1차죠. 그죠? 그러면 앞에 1차 다항식 일반형 엑스포넨셜이 있고 그냥 곱하면 되고 코사인 있으니까 또 사인도 있어줘야 돼요. 사인. 그래서 익스포넨셜 사인이 한 번 더 있어주고 앞에 마찬가지로 1차 다항식 있어야 되니까 a, b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상수와 계수를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yp를 만들어주면 여기서부터 이것으로부터 위정계수 a, b, c를 구해서 yp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형태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도 플러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까 비동차가 아니라 동차 방정식의 해 여함수가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 y1, 뭐 cy1, c2, y2 이런 형태가 있는데 여기 y1, y2 형태를 피해야 됩니다. 언제 yp를 설정할 때, 여기 yp 형태를 설정할 때 비동차의 형태를 피해야 된다는 게 앞서 예제에 있었죠. 그죠? 그러면 피할 때 피하는 방법은 x를 하나 더 곱해주면 됩니다. 아까 있었죠. 예를 들어 나는 yp를 a2에 5x라고 설정했는데 얘가 동차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면 여기 x 하나 더 곱하자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자, 그거만 잘 주의해 주시면 요
YP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요령하고 이제 동차해를 피해가는 요 두 가지 요령을 가지고 미정계수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YP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예제 5번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다음 방정식의 특수의 형태를 구하여라. 형태만 일단 제시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동차 방정식을 풀어서 여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동차를 풉니다. 동차를 풀려면 보조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요. 자, 이거로부터 m이라는 거는 8이 짝수니까 4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는 4 뿔마 3i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거로부터 yc라는 것은 y1이라는 것은 원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알파 x 코사인 형태죠. 그러니까 알파가 지금 4니까 4x 코사인 3x 4x 요런 형태가 되니까 yc는 c1에 c2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비동차의 yp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변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3 세제곱 빼기 7에 이러니까 위에서 표에서 봤던 것처럼 이 괄호 안을 3차당식의 일반식을 일반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cx d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비동차의 특수의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추가적으로 더 주의해야 될 게 요 특수의를 설정을 할 때 동차 방정식의 해 형태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서 있으면 피해가면 되죠. 그죠? x를 하나 더 곱해서. 근데 요런 코사인이나 사인 형태의 또는 엑스포넨셜 4제곱 x 4x 형태의 그런 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yp를 이렇게 설정하면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B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동차를 먼저 풉니다. 보조 방정식이 나오고요. 이거로부터 m은 2i가 됩니다. 자, 그러면 y1은 동차 방정식의 y1은 엑스포넨셜은 0이니까 코사인 2x y2는 사인 2x가 나오고 여함수는 c1에 c2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yp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변에 x 코사인 x가 있으니까 요렇게 1차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x는 두고 1차 ax 더하기 b 1차의 일반형을 앞에 이렇게 곱해주고 물론 코사인이 있으면 반드시 사인도 따라와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cx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잘 잡았나? 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 게 이 형태 중에 혹시 동차 방정식에 해 이런 형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2x고 여기는 x 2x x니까 sin x와 sin x는 1차 독립이죠. 예, 그래서 전혀 걱정 없이 yp를 이렇게 설정해주면 괜찮습니다.
자, 다음 예제 6번도 해보겠습니다. 이 주어진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의 형태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일단 동차 방정식에서 여함수 yc를 구해야죠. 그러면 보조 방정식 이렇게 하고 m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2714 네 2 7 따라서 m1은 2고 m2는 7이니까 둘 다 서로 다른 실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yc는 c1의 2x, c2의 7x 이렇게 구했고, 자, 두 번째 이제 yp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선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 지금 뭐랑 엮을 수 있냐면 요렇게 하나하나 다 해보죠. 자, yp를 y제곱이 아니라 y2 프라임 요 동차의 특수의 yp1을 설정을 한다고 한다면 2차니까 2차의 일반식 요런 식으로 yp1을 설정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이 yp1 설정할 때 여함수, 그러니까 동차 방정식의 일반해 형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exponential 2x, exponential x 형태 없죠. 그러면 오케이, 요걸 잘 써서 ABC를 구하면 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는 프라임 마이너스 5의 sin x라는 비동차의 특수의 yp2를 구하면 사인이 있으니까 사인이 있으면 사인 코사인 둘 다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A, B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xponential EX, 7X 이 동차의 해가 이 형태의 y2p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A, B를 썼으니까 다른 상수를 써보면 A, B, C, D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7x 6x 비동차의 특수의 y3p를 구하면 여기 앞에 1차가 있으니까 dx 더하기 f 1차의 일반형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지금 2x 7x니까 6x죠. 그죠? 전혀 동차해에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이 비동차 특수의 yp3를 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괜찮네요. 그죠? 얘도 y3p를 잘 설정했다. y2p도 여기도 잘 괜찮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a, b, c, d, e, f까지 다 구하면 주어진 비동차의 특수의 yp는 yp1과 yp2와 yp3를 더해서 비동차의 특수해를 구하면 된다 라는 게 정리 정리 4.1.7의 비동차 ODE의 중첩의 원리였죠. 그죠?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특수해를 구하면 결국에는 이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여함수와 여기서 구한 yp 이런 식으로 구하면 우변이 굉장히 복잡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서 특수해를 구하면 그런 후에 다 더하면 특수해 하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예제 6번입니다. 다음 예제 8번. 이번에도 비동차의 특수해를 구하라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항상 동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여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1은 0. 이제 보조 방정식을 구하고요. 중근이네, 그죠? m은 1이고 m2도 1입니다. 그러면 y1은 2x라는 게 되고 y2는 하나 더 곱한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 함수라는 거는 c1, y1, c2, y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yp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의 형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yp를 보아하니 우변의 익스포넨셜이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면 된다? 안 되죠. ex라는 거는 동차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x 하나 더 곱해야지 라고 했는데 x 하나 더 곱한 애도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곱합니다. x제곱을 곱하죠. 이런 식으로 특수해를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여기 대입해 봅니다. 특수해니까 미분하면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뒤에 미분해야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익스포넨셜 미분한 거고 두 번 미분하면 2ax 더하기 2ax 2ax가 하나 더 생기네요. 두 번째 항을 미분하면 더 생기니까 4가 되고 더하기 놔두고 미분하고 이제 대입해 봅니다. 요거를 원래 비동차에 대입해 보면 2ax 4ax 2x ax제곱 2x 대입했고요. 빼기 2' 두 배에 한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더하기 y는 이렇게 되고 우변이 익스포넨셜 이렇게 되죠. 비교를 해봅니다. 자, x제곱 붙은 걸 먼저 보면 요거랑 요거네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 없어집니다. 소구가 되고 여기도 소구가 되고 결국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남는데 2분의 1만 남네요. 자, 따라서 이거로부터 즉 yp라는 것은 2분의 1 x제곱 2x 라고 특수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동차의 일반에는 yc랑 yp를 더한 건데 yc는 x 이렇게 되고 yp는 방금 구한 이렇게 하면 비동차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